1위 통신사업자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해킹당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례에 대해 사과하고 내일부터 유심칩을 무상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진두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객 유심 정보가 해킹된 사실이 드러난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선 8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오후 늦게 SK텔레콤의 서버에서 일부 정보가 의도치 않게 외부로 나간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서 그날 밤 늦게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다.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해킹을 받았고 악성 코드를 심고 나서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내부 데이터가 바깥으로 유출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뒤에 하루 정도 지나서 어떤 데이터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이틀 정도가 지난 이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러니까 해킹 사고를 인지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여기에 직접 신고를 했고, 이런 사고가 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지난주 금요일에 SK텔레콤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유심칩을 무료로 무상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내 유심 정보가 해킹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큰 궁금증이죠. 네. 내게 정말 내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가장 큰 건데 네.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나면 일부 유심 정보라는 게 전체 가입자의 유심 정보 가운데 일부분이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일부 가입자의 전체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된 건지 아니면 일부 가입자의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봐서 내가 그러면 유출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답이 나왔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SK텔레콤에서 전 가입자의 유심을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상당수, 그러니까 일부라고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SK텔레콤의 가입자라면 내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겠다. 그러니까 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내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내 유심 정보가 해킹됐다고 한다면 어떤 피해가 우려되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내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내 정보라고 한다면 유심 안에는 이 사람이 이 가입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 이게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가입자 식별, 그러니까 유심 식별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별 번호 안에 이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보는 우선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정보가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 내 유심이 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급제 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급제 폰은 핸드폰을 사서요.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심을 가져다 끼우면 바로 그 핸드폰이 내 다시 휴대폰입니다. 근데 유심을 복제를 한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사서 거기다 끼웠을 경우에 이전에 내가 쓰고 있던 휴대폰은 먹통이 되고요. 새로운 내 폰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폰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계정을 탈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액 결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정보까지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2차 피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내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됐고 또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는 사고 팔거나 아니면 공유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무척 심각한 문제라 좀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우선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가입자 중에서 T월드나 아니면 고객센터 쪽에 해서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거를 가입을 먼저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 폰하고 유심이 결합되어 있는데 다른 유심으로 유심이 내 폰에 내 이름으로 가입되는 걸 막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폰 외에 또 다른 폰이
새롭게 등장하는 걸 굉장히 막아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걸 하게 되면 로밍 서비스 가운데 일부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5월부터는 두 개가 다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괜찮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심을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유심 교체가 SK텔레콤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 준다고 했고요. 또 이전에 유심을 교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환불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 정보들은 많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도 명의도용 서비스를 새로 또 가입을 하거나 금융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중장치를 한다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는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내가 내 유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해 주신 이런 방안들이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내 정보는 네. 이미 유출은 됐습니다. 하지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죠. 내 정보가 유출된 거 외에 네. 내 금융정보나 내 계정정보를 탈출해서 또 다른 2차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세 개 통신사죠. 그러니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세 개 통신사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KT 같은 경우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유출된과 동시에 2014년과 13년도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 계좌번호까지 털렸습니다. LG유플러스가 그 다음에 2023년에 있었는데 이때도 개인정보 약 30만 건이 나갔고요. 이때도 이메일하고 아이디 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까지 정보가 다 털렸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SK텔레콤 현재 조사 중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SK텔레콤의 가입자가 2,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될지 아니면 그 숫자는 좀 줄어들지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런 사례가 왜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보안에 대한 문제가 좀 그런 거죠. 가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들이 이 통신사를 믿고 내 정보를 넘겨준 거거든요. 네. 통신사는 그 정보를 필요한 것들이 우선은 이 가입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매치해야 되는 그 서비스, 꼭 필요한 서비스 외에도 이런 개인 고객 정보를 가지고 2차 서비스나 2차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 용도로 하는 건데 대신 이게 자기들이 활용하는 거 외에 외부에서 이렇게 해킹에 의해서 유출된 사고는 각별히 조심하고 또 막아야 되지만 그 부분에서 놓쳤다라는 게 SK텔레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한 SKT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SK텔레콤이 뭔가 데이터가 이동이 있었다라는 걸 파악하고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기까지 4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5시간이면 이틀이 약간 좀 못 미치는 그 정도 시간인데요. 아래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해킹 시도가 있었다면 인지한 뒤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45시간이나 걸려서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시간보다 훨씬 지난 이후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들이 유출된 건지 또 이런 부분에 정확한 좀 조사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됐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규정을 어긴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유심을 교체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심 보호 서비스를 거기에 가입하라는 것만 처음에 안내를 했지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인 지난주 금요일에서야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게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해커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세력들이 뭔가 작업을 했다면 네.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이 이번에 정보 보안 예산을 좀
그 삭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AI로 인해서 훨씬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더 많은 투자를 돼야 되는 게 분명한 상황인데도 만일에 줄였다면 이 부분은 SK텔레콤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실 김진도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